안녕하세요, 일렉트로캠입니다. 오늘은 한번 테슬라의 회계를 좀 더 정확히 볼까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하게 됐는지와 이 투자 금액이 비교 어느 정도의 규모인지를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저는 회계 비전문가입니다. 그냥 단지 제가 오늘 공부해본 내용을 여러분들과 공유할 뿐입니다. 제가 항상 이제 테슬라를 보면은 궁금한 게 있죠. 항상 카본 크레딧이 이 회사에 도대체 얼마나 이익을 기여하냐는 거죠. 그 전까지는 카본 크레딧이 없으면, 그런 레귤레터리 크레딧이 없으면 이 회사가 그렇게 수익이 나는 구조가 아니었는데 최근에는 좀 상황이 바뀌었죠. 그러나 GAAP 기준으로 보면은 아직도 이 크레딧이 없으면 넷 인컴이 지금 카본 크레딧을 넘질 못하죠. 이걸 보면 이번 분기에도 역시 크레딧이 없으면 이 회사는 이익을 못 냈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GAAP라는 Generally Accepted Accounting Principle이라는 이 회계 방법은 여전히 약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계 방법이 크게는 국제 회계 스탠다드라고 해야 될까요? 이 룰 베이스가 아닌 프린시플 베이스로 하는 Financial Accounting Standard Board의 이제 룰 베이스로 하는 GAAP가 있습니다. 지금 미국은 GAAP 기준이거든요. 둘 다 이렇게 장단점이 있는데, 말 그대로 GAP는 룰 기준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현실 반영이 좀 부족할 수 있는 듯이 보입니다. 반면에 이제 FASB 정도, 이제 Principle Based는 현실을 잘 반영하나 회사에 어떤 너무 자유도를 주기 때문에, 이 미국 같은 경우는 일론 사태를 맞으면서 회사에 너무 자유도를 줬다가는 이런 회계 사기가 일어날 수 있겠다라는 그런 뼈아픈 경험 때문에 GAP를 이제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아까 보여드린 그 기사에서 이걸 이제 상세히 보게 되는 거죠. 이런 세금 관련을 제외하고 난 인컴은 이 정도입니다. 벌써 555 million 정도인데 이미 벌써 레귤러터리 크레딧을 넘었죠. 그러니까 순수익이라는 게 이게 레비뉴를 받아서 세금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뭐 빚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상세히 파보니까 결론은 넷 인컴이 포지티브라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레귤러터리 크레딧을 그 크레딧을 제외하고도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크레딧이 없어도 순이익이 난다라는 일종의 하나의 이제 하나의 이제 시각을 이제 제시해 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제 일반적으로는 GAP를 봐도 되지만 여러 가지 이런 캐시플로우라든지 여러 가지 다른 지표들도 같이 참고해야 되는 이유가 그 이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3분기 Q3 어닝에서 여러 가지 그런 지표들을 보여준 이유가 여기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기사를 이제 상세히 읽으면서 알게 된 게 테슬라가 역대급으로 지금 캐시를 손에 쥐고 있다라는 겁니다. 워낙 이제 캐시플로우가 이렇게 좋아졌기 때문에 지금 손에 들고 있는 캐시가 이제 14 빌리언 달러가 이제 넘는 수준에 들어갔죠. 근데 지금 요 기사 이렇게 보면은 테슬라가 총 갖고 있는 빚이 14 빌리언이 좀 안 됩니다. 이게 테슬라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랍니다. 그러니까 빚보다 처음으로 현찰을 더 많이 쥐게 된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회사 사정이 좋아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테슬라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이 돈을 뭐 다 빚을 갚는데 쓰면야 이제 회사의 어떤 회계 장부는 좋아지겠지만 절대 테슬라가 그럴 회사가 아니죠. 이 회사는 항상 투자에 그러니까 앞만 보고 달리는, 내일은 없듯이 그냥 지금 현재만 보고 현재의 그런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테슬라가 앞으로 2년 동안 12 빌리언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이제 발표를 한 겁니다. 공식적으로 SEC에 나온 거기 때문에 이는 한화로 하면은 약 한 13조 5천억이 조금 넘네요. 참 대단한 회사입니다. 좀 어려운 시국에 이런 돈을 그냥 홀드할 수도 있는데 역시 이런 코로나 사태고 나발이고 간에 앞만 보고 일론 머스크의 추진력이 진짜 어마어마하게 대단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물론 이 투자한 게 모두 빚을 바라면 뭐 주식이든 모든 부분들이 다 상승하겠지만 투자라는 게 꼭 성공하는 건 아니니까 향후 이게 어떻게 흘러갈지 잘 봐야 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결정을 한다는 건 진짜 대단한 게, 예를 들면
GM과 LG가 합작해서 이제 배터리 공장을 짓고 있는데 그게 한 2.3 빌리언입니다. 근데 이거를 한 해에 다 쓰는 건 아니고 지금은 좀 당겨진다는 기사들이 좀 있지만 원래 계획은 세상에 2023년입니다. 그러니까 2019년에 이게 12월에 발표된 기사인데 그러니까 4년 2.3 빌리언 달러를 이제 투자하는 거죠. 그러니까 1년에 뭐 한 half billion 정도 넘게 투자하는 거니까 뭐 한 6천억 정도 뭐 될다 할 수 있겠네요. 한화로. 근데 지금 테슬라는 2년에 12 빌리언입니다. 그러니까 2년에 13조 원을 그냥 넣는 거니까 그럼 GM의 토탈 이런 투자 금액을 보면요. GM은 이렇게 LG랑 배터리 공장뿐만 아니라 당연히 전기차 공장을 GM도 증설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GM이 2019년 동안 이제 커밋한 게 한 4.5 빌리언 정도 됩니다. 이거 최신 기사죠. 그러니까 약 한 1년 반 좀 넘게 이 정도 금액이니까 뭐 2년 정도면 뭐 5 빌리언, 6 빌리언 달러 정도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테슬라는 GM이 지금까지 한 거 그런 트렌드보다 2배로 더 돈을 쏟아붓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대단한 회사인 거죠. 정말 절대로 캐시나 이런 돈을 자기 손에 들고 있지 않고 그냥 재투자로 그냥 밀어붙이는 정말 이런 공격적인 투자. GM은 정말 큰 회사고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자동차 회사인데 아무래도 좀 위기가 현재 분위기가 이렇게 그런 분위기도 있을 텐데 그러니까 GM이 이런 정도 그 코비드 전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온 건데 테슬라는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저런 공격적인 투자를 한다는 것은 진짜 대단한 겁니다. 참고로 각 회사들이 도대체 그래서 현차를 얼마나 들고 있나 그냥 기사를 몇 개 찾아봤는데요. 이것도 역시 CNBC 기사인데 이거는 이제 기사가 아마 제가 가져온 게 작년 11월에 나온 기사니까 현재는 다를 수 있습니다. 근데 1등이 그때는 마이크로소프트였고요. 많이도 갖고 있네요. 100 빌리언 달러 이상 갖고 있으니까요. 포드가 하나로 치면 40조 원 정도 들고 있었네요. 아마존은 그거 좀 이상이고요. 그래서 최신 기사를 좀 제가 찾아보니까 그 사이에 애플은 그때 작년만 해도 100 빌리언인데 지금 지난 7월 기준으로 거의 200 빌리언 달러에 육박했답니다. 다들 아무래도 시기가 그렇다 보니까 참 캐시를 많이 쌓아두는 것 같습니다. 이건 다 제 개인적 생각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슬라는 저렇게 공격적으로 나간다는 점. 그러니 이런 경쟁자들이 심지어 벤츠 같은 경우는 이런 정말 셀프 드라이빙, 자율주행이라는 게 정말 어찌 보면 밑빠진 독이라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데는 이제 투자를 안 하겠다라는 식의 이제 제스처를 보였습니다. 반면에 테슬라는 최근에 FSD 베타를 발표하면서 계속 이어나가고 있죠. 이런 모습을 보니까 옆에 있는 루시드, 아니죠, 고급 세단을 내놓을 거니까요. 근데 루시드는 지금 현재 자율주행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급 세단이자 이렇게 벤츠는 타워를 던졌지만 자기는 이제 계속 하니까 벤츠가 우리의 경쟁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현재 생산 현황은 지금 80만 대가 훨씬 넘었죠. 캐패시티가. 그래서 만약에 내년에 이게 100만 대 이상 팔게 됐을 시에 이런 흐름이라면 레비뉴가 어마어마해질 것이 확실시 되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공격적으로 재투자하고 성장하는 회사는 한국에서는 퍼라고 하나, 이 P 레이시오로는 이 회사를 가늠하기가 어렵다는 게 여기서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 SEC에 들어간 내용을 자세히 보면은 이제 자동차 공장뿐만 아니라 이제 배터리 공장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이래서 이제 LG화학이 이 돈을 좀 노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배터리 공장에 재투자하지 말고 배터리를 기존에 잘 만드는 이제 LG화학에 투자를 해서 이런 배터리 생산을 좀 시큐어하게 가져가려고 하는 그림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런 움직임이 어느 정도 그 LG화학이 이제 배터리 회사를 분사해서 투자를 받으려는 것과 조금 이제 그림이 좀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걱정하는 거는 지금 파나소닉과 지금 조인트 벤처를 해서 했지만 그 파나소닉도 결국 테슬라한테 휘둘렸죠. 근데 파나소닉도 만만한 회사가 아닌데 LG화학이 이것을 잘 이렇게 가져갈지. 테슬라는 절대로 비싼 가격에 배터리를 사줄 회사가 아닙니다. 이 정도 돈의 투자면은 스스로 생산하는데 가까워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